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5급 한자 학습편 제17강 6번 식물,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씻을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세숫대야에서 발을 씻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씻을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물수변에 먼저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먼저선을 결합하여 씻을새 깨끗이 할 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씻을새는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대야물에 먼저 손을 넣고 물을 적시어 얼굴을 이를 씻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수가 있고 얼굴이나 사문을 씻으니 이 깨끗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세의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씻을새 깨끗이 할 새입니다. 다음은 성품성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나타내었습니다. 성품성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마음심 변에 나을생, 살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마음심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나을생, 살생을 결합하여 성품성, 마음씨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성품성은 마음씨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믿었으므로 타고난 일 성품 또 마음씨라는 뜻이며 보기로 성격이 있고 선천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 타고나는 이 성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별이 있고 타고난 자질을 나타내어 3. 바탕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성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성품성, 마음씨성, 성별성, 바탕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씻을새는 물수변에 먼저선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물수는 대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야물에 먼저 손을 담그고 그 손에 물을 적시어서 얼굴을 씻는다는 뜻을 나타내서 씻을새가 되었고 또 씻으니까 깨끗하다는 뜻에서 깨끗할 새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품성입니다. 성품성은 마음심변에 나을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씨는 태어날 때부터서 곧 하늘로부터서 태어날 때부터서 타고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품성, 성씨성이 되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어서 태어나는 성별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성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목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로 만든 판자나 기둥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제주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바탕의 뜻을 나타내는 제주제를 결합하여 제목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목제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그 바탕 곧 재료가 되는 것이 일 제목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제목이 있고 물건을 만드는 감이 되는 이 재료 또는 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료가 있고 사람을 재료에 비유하여 3 인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인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제목제, 재료제, 감제, 인재제입니다. 다음은 재화제, 재물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금고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재물제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조개패에 제주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돈이나 재물의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바탕이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제주제를 결합하여 재화제, 재물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재물제는 돈이나 재물이 경제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을 나타내어 일, 재물, 재화 또 보배라는 뜻이며 보기로 재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재화제, 재물제, 보배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제는 나무목에 제주제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은 나무로 제주제는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집을 짓거나 물건을 만들 때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곧 재료가 되는 것이 제목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제목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물제입니다. 재물제는 조개패변에
바탕의 뜻을 나타내는 제주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개패는 돈이나 또는 재물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그 돈이나 재물은 경제생활의 제주제는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 재화 또 보배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재물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칠해 손해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해칠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진면 안에 풀무성할 뽕과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진면 머리를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어지럽힌다는 뜻을 나타내는 풀무성할 뽕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고, 그 밑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해칠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해칠해는 집안에서 남을 헐뜯고 어지럽히는 말을 자주 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결국 남을 이를 해친다는 뜻이며 보기로 이해가 있고, 해를 입히는 것이 이 손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가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해칠해 손해해입니다. 다음은 분할할 할 나눌 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혹부리 영감의 턱에 혹이 두 개나 있으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잘라내야 되겠죠. 분할할 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칠해의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는 이 해칠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방을 결합하여 분할할 할 나눌 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분할할 할은 사람이 재물에 손해를 보듯이 사물을 칼로 잘라내어 이 가른다 또 베인다는 뜻이며 보기로 할복이 있고, 수량이나 사물을 갈라서 이를 분할한다 또 나눈다는 뜻이며 보기로 할당이 있고, 10을 기준으로 수를 나타내는 할푼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할푼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분할할 할, 나눌 할, 가를 할, 배일 할, 할푼이 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해칠해는 진면 밑에 풀무성할 뽕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고 또 그 밑에 입구를 결합해서 해칠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면은 집에서 풀무성할 뽕은 남을 헐뜯는 그런 어지러운 입구, 말을 하게 되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므로 결국 남을 해친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해칠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할할 할입니다. 분할할 할은 해칠해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칼도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듯이 다른 사람이 그 재물에 손해를 보듯이 칼로 사물을 잘라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른다 또 벤다는 뜻에서 가를 할 배랄이 되고, 수량이나 사물을 갈라서 분할한다는 뜻을 나타내서 분할할 할 나눌 할이 되었다. 다음은 헌법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법관의 그림이 있습니다. 헌법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해칠해의 마음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해칠해에서 입구를 생략한 부분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가운데에 본다는 뜻을 나타낸 눈목을 납작한 모양으로 결합하여 가운데에 나타내고, 그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헌법헌 법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헌법헌은 법률이나 규범이 서로 모순되거나 백성들의 생활에 해롭지 않도록 잘 살피고 마음 깊이 통찰해야 하는 법이 일, 헌법도 법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헌법이 있고, 국법을 다루는 이 관헌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관헌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헌법헌, 법헌, 관헌헌입니다. 다음은 끝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끝말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는 한일을 길게 가르고 있고, 이 한일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는 한일을 길게 가르고 있고, 그 한일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끝말 가루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끝말은 한일을 길게 그어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킨다는 뜻을 나타내어 일, 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말세가 있고,
곡식을 빻으면 끝에는 이 가루가 된다는 뜻이며 보기로 분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끝말 가루 말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헌법헌은 해칠해에서 입구를 생략한 부분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밑에 본다는 뜻을 나타내는 눈목을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가운데에 나타내고 맨 밑에 마음심을 결합하여 헌법헌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해칠해는 법률이나 규범이 서로 모순되거나 백성들의 생활에 해롭지 않도록 눈으로 잘 살피고 마음심, 마음으로 통찰해야 하는 법이 헌법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헌법헌이 되었습니다. 헌법헌의 파자기역법은 먼저 진면, 풀무성할봉, 눈목, 마음심입니다. 그래서 면봉목심, 헌법헌은 면봉목심이다. 면봉목심 이렇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자기역법으로 글자의 모양을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자원은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말입니다. 끝말은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는 한 획을 길게 가로긋고 그리고 이 한일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나무가지의 끝을 가리키니까 끝이라는 뜻에서 끝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일미 아직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아직 덜 익은 과일을 따서 혹시나 맛이 들었나 하고 맛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안일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자라고 있는 가지를 나타내는 한 획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자라고 있는 가지를 뜻을 나타내는 한일을 짧게 가로긋고 그 한일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안일미 아직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안일미는 과일 나무의 열매가 익을 무렵이면 나무까지도 성장이 끝나며 가지와 잎이 자라고 있는 나무는 그 열매가 다 익은 것이 아니다는 뜻이며 보기로 미결이 있고 열매가 아직 익지 않았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미숙이 있고 지지로 쓰여 여덟째 지지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민연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안일미, 아직미, 여덟째 지지 미입니다. 다음은 만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음식을 요리하면서 맛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입구변에 안일미, 아직미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입구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안일미를 결합하여 만미, 맞볼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만미는 과일이 익기를 오래 기다린 나머지 입으로 아직 덜 익은 과일을 행여나 맛이 들었나 하고 먹어보는 것을 나타내어 맛 또는 맛본다는 뜻이며 보기로 미각이 있고 말의 맛이 이 뜻 또는 기분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의미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만미, 맛볼미, 뜬미, 기분미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안일미, 아직미는 아직 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라는 뜻을 나타내서 아직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자라고 있는 가지를 짧게 한일로 가로긋고 그리고 나무목을 결합하여 안일미, 아직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만미입니다. 만미는 입구변에 아직미, 안일미를 결합해서 입으로 아직 덜 익은 그 과일을 행여나 맛이 들었나 하고 맛본다는 뜻을 나타내서 만미, 맛볼미가 되었습니다.